안녕하세요. 독일 드레스덴에 살고 있는 바비네 가족입니다. 드레스덴은 독일의 동부에 위치한 작센주의 주도로 과거 작센 왕국이 있었고 결혼행진곡 작곡가인 리차드 바그너가 활동을 했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바그너. 독일은 또한 동물 보호에 적극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독일에서 바비를 키우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독일에서 바비는 저희와 함께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은행 등 거의 모든 시설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가면 주문부터 음식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저희에 반해 바비의 물은 항시 준비되어 있거나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강아지가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죠? 이미 독일은 1990년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즉 개인 소유물이 아님을 민법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동물을 별도의 법에 따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동물보호법을 헌법에 추가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대한 입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독일은 티어하임이라는 동물보호소 혹은 전문 자격을 가진 브리더를 통해서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동물보호소에 찾아가서 입양을 시도했었습니다. 강아지가 많이 없는 데다가 입양하는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호소 직원이 강아지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도 하고 거주 환경 등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거주 환경. 이런 식으로 강아지와 이동해서 방문자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강아지가 본인과 적합한지 혹은 기본적인 상태 검진도 가능하고 이 보호소 직원 또한 강아지를 다루는 모습을 보며 입양의 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루 만에 분양을 결정해주지 않고 몇 번씩 찾아가서 산책도 해보고 교감을 하며 그 강아지와 잘 맞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큰 강아지들만 있었는데요. 무거워서 들 수 없는 큰 강아지들을 키우기에 저희가 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집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직업상의 이유로 바비를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는 바비의 전 주인을 소개받았고 바비는 저희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아지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골반, 요추, 또 눈, 여기 엘보우 이 모든 것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몇백만 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고 있어도 협회가 승인을 내줘야 교배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독일은 강아지 입양 및 분양에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진짜 체계적으로 다. 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입양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 건강검진 기록 및 강아지 여권 등도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강아지 여권. 저희 애들도 있어요. 강아지 여권이요? 유럽에서 온 애들은 강아지 여권에는 강아지와 보호자의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칩 정보, 예방접종 및 건강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과는 다르게 특별한 절차나 과정 없이 해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EU 내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주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사는 곳은 한 마리 기준 1년에 108유로 정도 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드레스덴은 한 마리 기준 1년에 108유로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두 마리째부터는 14만 마리당 원 정도네. 144유로가 추가됩니다. 와, 20만이 뭐, 우리 지금 100만 원인데 뭐. 어휴, 얼마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휴, 지금 큰일 나, 아주 사달라겠네, 독일 가면. 한국이라 다행이시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의 경우 한 마리 기준 1년에 120유로의 세금을 내야 하고 두 번째부터는 180유로씩 추가됩니다. 맹견으로 분류가 된 품종들은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베를린에서는 한 마리 기준보다 7배가 높은 840유로, 즉 하나로 120만 원 정도를 1년마다 내야 합니다. 120만 원 한 마리에. 와.
허나 안내견, 치료견, 구조견, 마약탐지견, 경찰견 등의 경우는 세금을 면제 혹은 감면시켜준다고 합니다. 시청에 강아지를 등록하고 세금을 내면 이러한 칩을 주는데요. 불시 검문 시에 강아지와 함께 이 칩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벌금을 무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줄 손잡이에 항상 걸고 다녀요. 독일에서의 강아지 입양과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독일 독파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죠? 와. 저는 저 독일에 관련된 동물 문화 저걸 보면서 만약에 내일 당장 독일의 동물 보호법이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하면 우리는 반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쉽지 않아. 역으로 하게 돼요. 그러네요. 아주 예.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마 반려견을 지금 키우는 사람들은 항의를 할 가능성이 커요. 항의를 하고, 개를 뺏길 거거든요. 그렇죠. 독일의 그리고 기준으로 따지면. 아 근데 진짜 독일이 어느 정도 까다롭긴 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렇게 디테일하게 막 체계적으로 쫙 갖춰주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1990년대에 네, 민법으로, 그죠? 독일에서는. 네. 맞아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명시됐죠.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21년에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그 항상 법은 사람과 물건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동물도.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하나 끼게 되면은 우리 모든 법이 다 그 관점이 변해야 돼요. 근데 저 반려견 관련된 법들이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게 왜냐면 걔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걔를 때렸어. 그럼 얘가 신고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수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감명을 받는 거죠. 그렇죠. 교통법규도 우리도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아, 형님이 저 일조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말이죠. 하루빨리 동물 보호 선진국으로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